안녕하세요. 격돌 투자 삼국지의 김주현입니다. 긴 연휴 이후에 찾아뵙게 되는데요. 오늘도 저희 격돌 투자 삼국지는 새 전문가와 함께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시장의 뜨거운 이슈들 유쾌하게 풀어보고요. 또 어떤 주도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갈지도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까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에도 도움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분의 전문가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으로는 밥TV 이현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시원의 투자전략팀의 김정철 팀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긴 연휴 동안 잘 쉬셨는지 모르겠어요. 세 분 다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래 쉬신 만큼. 네, 오래 쉰 만큼 다시 시장에 복귀하는 마음가짐 또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저 먼저 얘기하나요? 네, 제가 먼저 얘기하죠, 네. 연휴 동안에 상당히 좀 많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네, 집에도 하루밖에 안 가고요. 계속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은 종목이 뭔지. 제 포트폴리오가 의외로 수익률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네, 수익률이 더 좋은 종목을 찾기 위해서 좀 많이 연구했던 그런 연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이제 특히 역직구죠. 중국 네. 역직구 관련 시장을 좀 약간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많이 시장에 좋은 종목도 약간 봤었고요. 그리고 네. 바이오 관련주도 좀 많이 찾아보고 그런 연휴를 좀 보냈습니다. 연휴 알차게 보내셨네요. 네, 그러면 김영철 팀장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일단은 명절 기간 동안은 네. 푹 쉬었고요. 일단은 휴식이 좀 필요해야 또 좋은 종목들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부터 빠르게 사실 최근 시장이 순환매가 워낙 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찾으려고 좀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현석 대표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는 아쉬웠던 거는 이제 연휴 동안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못 뵀던 게 가장 아쉬웠고요. 네. 네, 이번 주에 다시 보게 돼서 정말 반갑고. 사실 연휴 이번 너무 또 길다면 좀 길었고, 사실 짧다면 짧았었는데, 저희야 어쨌든 간에 시장, 해외 시장은 움직였기 때문에 그쪽에 좀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 연휴 이후에 지금 코스닥 랠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코스피도 지금 198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 2000포인트를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더 네. 얘기를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까지 나눠봤고요. 이번 주도 전문가분들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이슈가 된 내용들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이슈앤스캔들 시간입니다. 그럼 어떤 이슈가 우리 시장을 흔들었는지 또 앞으로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그런 대응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대기업들의 활발한 M&A,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최근 롯데와 신세계 유통가들이 M&A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M&A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거침없는 평가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철 팀장님, 어제 신세계가 금호산업 인수전에 참가하겠다라는 뉴스를 제가 접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대기업들의 M&A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를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외에도 좀 얻을 만한 이익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얻을 만한 이익을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왜 최근에 이런 M&A 이슈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는지 먼저 그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업이라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전후에 이제 그 창업 1세대들이 이끌어 왔었던 그런 기업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1세대들이 이제 거의 이제 일선에서 이제 좀 물러나고 2세, 3세 쪽으로 이제 넘겨주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그 창업주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사실 경제가 이제 성장하는 그 와중에 이제 기업들을 키워나갔고 같이 이제 힘을 모아서 직원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계열사들을 이제 꾸려나가면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2세나 이제 3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고스란히 물려받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이제 창업주들이랑 같이 그 회사를 일구어 나왔던 그런 경영진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볼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세, 3세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제 그 장악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효과들, 그러니까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실적 부분들, 뚜렷한 이제 경영 실적이나 또 다른 이제 임팩트 있는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단기간에 이런 효과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마 가장 큰 게 이제 M&A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M&A 이슈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또 한 가지 이슈는 뭐냐면은 최근에 워낙 이제 저성장 국면이고 그리고 이제 그 금융위기 이후에 기업들이 사실 뚜렷한 투자를 안 하면서 유보율,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쌓아뒀던 부분들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뭐 정부나 아니면은 이런 뭐 경제에서도 뭐 투자가 좀 부족하다, 대기업들의 투자가 없고 현금만 쌓아놓는다 이런 뉴스들을 상당히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딱히 이제 뭐 투자할 곳을 찾다 보면은 결국엔 M&A가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M&A, 그러니까 인수를 하는 기업과, 그러니까 인수기업과 피인수 기업의 시너지가 얼마나 이제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일 텐데요. 물론 이제 뭐 그 신세계나 아니면 롯데, 특히나 뭐 롯데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KT 렌탈이랑 그 다음에 뭐 기타 이제 뭐 기업들 그 뭐 월드 듀티 프리 이제 뭐 그런 이제 면세 사업 같은 경우에 뛰어드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뭐 금호 아시아나, 그러니까 그 금호 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시너지 효과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쪽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 연계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은 긍정적인 부분들로 좀 시각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뭐 사실 대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최근에 뭐 이거 말고도 M&A 이슈, 뭐 이녹스가 알톤 스포츠 인수하는 건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왜냐면은 PCB 업체가 자전거 업체, 딱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언뜻 그 이제 뭐 교집합이 생각나지 않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사실 뭐 페노션이랑 그다음에 하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뭐 공모를 벌크선으로 인수를 뭐 이렇게 들여온다라는 코멘트를 했지만 딱 그 이제 처음 들었을 때 과연 시너지가 날까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과연 그 얼마나 시너지가 나올지 그리고 교집합 부분들이 얼마나 잘 만들어질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더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업 차원에서의 시너지 때문에 이렇게 전략적으로 사업 포트를 재편하는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저성장이라는 환경이 활발한 M&A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현석 대표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앞에서 우리 김현철 팀장이 뭐 짧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중요한 얘기들은 벌써 다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 M&A 이슈가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M&A 이슈가 시장에 나올 때마다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M&A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에 전략적 이 기업의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서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서 결국에는 어떤 주가의 흐름, 우리 뭐 투자자분들이 있는 뭐 어떤 기업적인 내부적인 것보다는 사실 주가의 흐름 쪽에 관심을 더 많으실 텐데 지금 뭐 오늘 금호산업 이슈가 가장 뭐 대표적으로 좀 보일 수가 있는데 금호산업이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었는데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롯데든지 뭐 신세계 뭐 여러 가지 뭐 호반건설이라든지 뭐 지금 인수 의향서를 낸 뭐 기업들이 네. 좀 많았었는데 롯데는 인수 의향서를 내지 않았었죠. 사실 롯데와 신세계의 어떤 맞불 전쟁이 일어나느냐 뭐 거기가 그런 게 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롯데는 여기서 지금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앞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경영 승계에 대한 어떤 구도가 좀 확실해지면서 공격적인 M&A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1월달에 국내 1위의 그 렌트카 업체죠. KT 렌탈을 우선 협상자로 공식 선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호산업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기내 면세점 판매 부분에 대한 사업 메리트인데 그 부분을 롯데는 이쪽보다는 사실 이탈리아계의 WDF라는 면세 기업을 인수하면서 이거를 인수함으로 세계 2위의 면세 사업자로 도약할 수 있다. 여기에 약 2조 원 정도를 투입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금호산업 인수에도 최소한 1조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감으로 한 발 물러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해외 쪽의 어떤 기업 인수에 대한 공격적인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로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적으로 M&A에 좀 참여를 했고 시합 마지막 날에 오늘 드디어 뭐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었는데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세 사업점에서도 지금 호텔 신라라든지 롯데 면세점에 좀 뒤처진 국내 마켓시어 3위 업체이기 때문에 이 아시아나 기내 면세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보하면서 네. 면세 사업부에 대한 성장, 그 다음에 금호터미널이라든지 에어 부산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하면서 인수전에 뛰어들었는데 지금 뭐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이 호반건설이라든지 사업펀드들이 지금 뛰어들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금호 아시아나 그룹 회장인 그쪽에서 지금 우선 매수 청구권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박상구 회장의 어떤 자금력보다 높은 가격을 써야
입찰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M&A 이슈가 불거져 있는데 이게 지금 M&A라고 하면은 지금 기업들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M&A를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대기업들의 어떤 지배구조 개편과 자회사와 계열사에 대한 매각으로 인해서 M&A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외 사례를 본다고 하면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신생 기업들을 인수해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 M&A가 지금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도 지금 완전 대기업들 간의 어떤 M&A 이슈보다는 어떤 엔젤 투자 성향에 대한 M&A가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이 결국에는 안정적인 좀 매출처 결국에는 다 만들어 놓은 완성품을 사가는 그런 자금의 대기업들 더욱더 공룡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M&A의 어떤 구조를 잘 파악하시고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M&A가 분명히 성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혼자의 저주라는 용어가 있듯이 투자자분들께서는 M&A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어느 기업에 더 시너지가 날 것인지 네. 인수기업에 시너지가 날 것인지 피인수기업이 날 것인지 요거를 잘 판단하셔서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이런 자회사 위주의 M&A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한계점까지 짚어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김정철 팀장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예, 두 분이 워낙 많이 해서. 네. 제가 특별히. 다음부터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최근에 근데 인수기업들이 원래 이제 승자의 저주에 많이 빠지잖아요. 보통 피인수기업은 주가가 오르고 인수기업은 주가가 하락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어제 롯데손해보험 상한가 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롯데그룹 다 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요즘 좀 시장에 약간 트렌드 좀 반영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근데 다만, 금호산업 인수전은 좀 약간 좀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이런 합종 연행들이 많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업펀드들하고 지금 CJ, SK, 롯데 이런 그룹들은 아직 참여는 안 했는데 사업펀드들 간에 조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롯데는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니까 인수전에 제출 안 하고 조용히 사업펀드랑 손잡고, 현대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인수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 치열하게 되면은 옛날에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풋백 옵션으로 금호 사태 맞아가지고 결국 이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런 걸 혹시 재현할까봐 약간 좀 우려스럽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세계 같은 좀 자금력이 있는 곳 말고 다른 사모펀드들이 무리하게 인수를 하다가 결국 문제가 또 생기지 않을까. 또 아니면 박상우 회장이 또 무리하게 또 군인공제나 이런 데 좀 친분 있는 데들끼리 돈 모아서 어떻게든 좀 해서 인수해보려고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럼 또 제2의 사태 또 맞지 않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냥 이렇게 약간 자금력 있는 곳이 해서 좀 신세계가 하는 게 좀 약간 좀 사업 시너지상으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현석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전자 루페이를 최근에 인수를 했잖아요. 네. 약간 그런 식의 M&A가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누구 견제하려고 M&A 하고, 삼성전자도 애플페이 견제하는 것도 M&A 하긴 하지만, 약간 시장 성장성을 위해서 M&A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간 좀 대기업의 지배구조에서 이런 것 때문에 주로 M&A를 하는데, 좀 약간 이런 식의 M&A가 좀 더 좋긴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 루프페이 인수도 사실은 뒷담화 많이 다 당하더라고요. 왜냐면 한물 간 기술이다, 이건. 한국의 기술이다. 애플페이하고 과연 싸울 수 있냐. 이거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이런 인수 형태는 좀 바람직하고요. 이런 인수 형태는 바람직한데, 루프페이를 선택했다는 건 그건 좀 시장 평가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M&A 이슈도 보면, 오릭스 PF를 통해서 현대주권 인수했는데, 현대주권 같은 경우는 꽤 상당히 좀 인수를 좀 잘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현정은 회장이 잘 팔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다시 되살 수 있는 콜옵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진행했던 것 같고, 롯데그룹 같은 경우 KT엔탈도 약간 사업 시너지 부분에서 꽤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인그룹 아까 얘기하셨는데, 할인그룹이 사실 해운업 업황이 좀만 더 안 좋아지면 모르겠어요.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이거 할인그룹이 인수한다는 이 돈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NS홈쇼핑 상장 차익 가지고 지금 인수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최근 괜찮네요. 오늘 덴마크 해운사에서 오늘 조선주들 올랐던 게 머스크가
좀 최근에 실제 괜찮아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좀 오늘 조선주 좀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운업 업황이 나빠지면은 사실 이건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운업 업황이 좀 좋아지게 된다면 뭐 또 할인그룹도 뭐 어떻게 보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업 시너지는 전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리고 GS건설이 최근에, 이게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GS건설이 최근에 파라나스 호텔을 GS 리테일에 매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 뭐, 제가 할 때는 그룹 계열사한테 강제로 이거 판 건데, 이거 그냥, GS건설이 최근에 이런 모습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가지고, 뭐, 정정공시를 하는데 실적을 뭐 속인 건 아니겠지만, 속일라 속인 건 아니겠다고 하겠지만, 뭐 이번에도 또 정정공시 또 흑자 전환했다고 했다가 다시 또 적자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파킹 딜이거든요. 파킹 딜이라고 경영권 이거 원래 팔아야 되는 건데 팔아서 뭐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지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GS건설인데 이걸 팔지 않고 계열사에 잠시 맡아두는 거죠. 맡아두는데 치명적인 좀 실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삼성동에 한전 부지 있잖아요. 네. 파라나스 호텔이 그 근처에 있잖아요. 그냥 평가를 뭐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계속 갖고 있으면은. 네. 근데 파라나스 호텔을 때려 부실 수도 없는 거고 다시 뭘 지어야지 뭐 재평가 받든지 할 거 아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좀 안 좋다. GS 리테일은 뭐 그룹에서 거의 떠넘기는 이 수준이니까 이 건물을 뭐 유동성 괜히 빠져나가는 것밖에 안 되고 이거 GS 리테일 주주들이 들으면 상당히 좀 안 좋은 거죠. 예, 아직도 이런 형태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조금 이런 M&A 형태가 가장 안 좋지 않나. 예,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바람직한 M&A 모델로 삼성전자의 루프페이 인수를 또 꼽아주셨는데요. 또 도덕적인 문제와 함께 여러 기업의 인수에 대한 그런 리스크까지 분석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슈까지 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이슈 앤 스캔들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전문가들이 가지고 온 종목을 편입하거나 제외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정 포트폴리오의 운영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신규 종목은 토론을 통해서 편입과 제외를 결정합니다. 편입된 종목은 이기 시초가에 매수하고요. 제외된 종목은 이기 시초가에 매도합니다. 목표가를 제시한 경우 도달 시에 매도하고요. 손절가와 트레일링 스탑을 제시한 경우에도 도달 시에 매도합니다. 총 10종목 이내로 운영을 하고요. 각 종목의 비중은 10%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결정 포트폴리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내추럴 엔도텍과 화성산업, 나스미디어, CJ 프레시웨이까지 총 4종목이 편입이 됐었는데요. 그럼 기존 종목들과 함께 그동안 수익률이 어땠는지 수익률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수익률이 가장 좋은 한샘입니다. 지금 21.28%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외된 종목으로는 솔브레인이 있습니다. 2월 13일에 제외가 됐고 그 다음은 RF텍이 3.26%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제외된 종목으로는 차바이오텍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월 13일 제외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 현대엘리베이터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도 10.26% 2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콩마고요. 다음은 대상입니다. 제외가 된 종목이고요. 2월 13일 날 대상 제외가 됐습니다. 다음 위닉스, UIL, 그리고 내추럴 엔도텍, 화성산업, 나스미디어, 그리고 CJ 프레시웨이까지 이렇게 종목들 수익률 한번 봤습니다.
네, 편입된 종목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또 가져봐야겠죠. 먼저 김영철 팀장님의 한샘과 내추럴 엔도텍 그리고 화성산업을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팀장님의 수익률이 가장 좋네요.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한샘은 24일 날 18만 예. 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고 화성산업도 오늘 신고가네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도 좀 짚어주시겠어요? 예, 일단 뭐 칭찬을 해주셔서 제가 덧붙여서 칭찬을 하기엔 좀 그렇지만 사실 좀 전에 포트폴리오에서 사바이오텍도 사실 제외하고 그 다음날부터 올라와서 오늘 이제 한 15,000원까지 이제 뭐 찍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은 그 부분들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뭐 기존에 들고 있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샘 일단은 이 직전 고점이 18만 원인데요. 오늘 이제 17만 9,500원으로 마감을 했고 일단은 건자재 쪽이랑 그다음에 건설 쪽에 대한 지금 최근의 시장 그 수급이 뭐 오늘 장에서도 뭐 여실히 좀 드러나는 흐름이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한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제가 이 종목 말씀을 드릴 때 이케아 저기 이제 뭐 광명에 있는 이케아도 다녀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샘은 사실 이케아랑 그렇게 뭐 사업군이 많이 그러니까 사업 그 군이 많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쪽, 한샘 같은 경우에는, 고가 라인 쪽이랑 그 다음에 주방 그 리모델링 쪽에 대한 이슈들이 더 많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앞전에 사실 여기서 음봉이 한번 나왔던 거는 어느 한 증권사, 개인적으로는 그때도 아마 간단히만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좋은 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인 성장이 어렵다라고 이제 써내서 이날 한번 조정을 보여줬는데 이날이 절호의 매수 기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수급 상황이 너무 좋다고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금액 자체가 어제보다 더 많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고가를 경신을 하는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MSCI 지수 편입 쪽에 대한 임팩트도 같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추종하는 펀드들 같은 경우에 편입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적인 요인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포트폴리오에서 보유를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화성산업인데 화성산업 오늘 신고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사실 기관 쪽에서 많이 커버하는 종목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과거부터 계속 꾸준하게 좀 봤었던 부분들이고 개인적으로는 화성산업은 제2의 IS 동서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IS 동서 같은 경우가 부산 쪽 그 용호동 프로젝트로 한 2만 원대에서 6만 원, 지금 7만 원대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화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지역 쪽에 이제 특화된 지방 중소형 건설사인 부분들이고 서울 수도권이 아니라 지금 한 4년간 그 분양 물량이 거의 없었던 지방 쪽의 분양 물량들에 대한 그 수요가 좀 증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풀린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화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이렇게 큰 등락은 아니지만 차트를 보시면은 꾸준히 하루에 한 1%, 한 2%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보유를 하도록 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내추럴 엔도텍입니다. 사실 이제 이제 명절 이벤트 드리븐으로 이제 같이 추천한 부분들도 있는 건데요. 이제 설 어른들한테 백수, 저도 이제 선물을 드렸는데 그 부분들을 일단은 본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종목 역시 수급을 보면은 딱히 팔 이유가 없습니다. 연기금이 거의 한 1월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사고 있고 오늘까지도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종목 포트폴리오에 모두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석 대표님의 RF텍과 나스미디어, 유닉스의 흐름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대응 방안도 함께 들어볼게요. 네, RF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멘텀이 좀 나와 터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RF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갖고 나왔을 때 두 분께서 이제 반대를 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좀 꾸역꾸역 들어갔던 네. 그런 부분에서 권리락에서 이거 권리락 때문에 지금 주가 디스카운트가 한 3.9% 정도 내려갔기 때문에 권리락 지금 방송을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유상 권리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대한 진행 부분 여부를 결정을 좀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RF텍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렸던 이유는 결국에는 모바일 충전, 무선 충전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3월 2일에 열리는, MWC인가요? MWC에서 갤럭시 X6가 이제 출시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무선 충전이 자기 공명 방식으로 기본 탑재가 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동안 무선 충전주들이 좀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지금 굉장히 움직임을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9% 가까이 상승한 이후에 소폭 한 3% 정도 밀리면서 끝난 것 때문에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3%대 수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MWC까지 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다음 주까지는 홀딩 전략으로 좀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을 좀 보시면은 나스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광고 쪽하고 그다음에 모바일 광고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온라인 광고 쪽 매출 비중에서 이제 모바일 광고 쪽으로 매출 비중이 좀 커지면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 신성장 동력이 모바일 쪽에서 지금 꾸준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모바일 광고 쪽 부분 매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이 최근 주가를 좋은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9,600원 트라이를 지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매수가 자체가 좀 전고점 부분에서 좀 잡긴 했지만은 그래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양호한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거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21선도 아니고 지금 5일선을 견조하게 태우면서 지금 주가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아쉬운 건 단순히 거래량입니다. 네. 지금 수급 같은 부분에서는 기관들의 어떤 꾸준한 매수, 거기에서도 연기금 쪽에서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양호한 흐름인데 여기서 거래량이 한 번만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면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스미디어 역시나 홀딩을 유지하면서 포트에 유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위닉스입니다. 위닉스는 지금 현재 주가가 18,500원인데 아직 손절 라인까지는 여유가 굉장히 있는 부분들이고 위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계열적인 요인과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서 추천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지금 전고점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까지 업사이드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평선들을 견조하게 좀 지지 확인이 되면서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위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을 좀 줄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물량 소화 과정이 이루어진다면은 2만 원대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1%대의 소폭 손실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21선 제가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손절까지 여유를 잡고 다음 주까지는 좀 홀딩 전략으로 위닉스까지 그래서 세 종목 모두 홀딩 보유하는 전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 모두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홀딩하겠다는 의견 주셨고요. 이 포트폴리오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정철 팀장님도 보유하신 종목들 점검 부탁드릴게요. 예, 제 종목은 다 플러스네요. 네. 그러네요. 축하드립니다. 사실 그런가요? 크게 손절한 것도 없고요, 저는. 네. 근데 종목들이 대부분 좀 안정적이에요. 근데 좀 너무 안정적이어서 좀 재미가 없나요? 종목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은신수를 많이 크게 써가지고. 오르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고. 네. 근데 하지만 현대엘리베이터 영웅주 하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2위 이게 기록했죠. 영웅이면 한샘은 제가 사실 그 전에 신세계건설 영웅주가 있었죠. 근데 그게 편입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계산해보니까 60% 넘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얘기를 하면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턴어라운드 한 상태인데, 최근 해운업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현대상선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적어질 것이고요. 그러면 현대엘리베이터 자체의 가치만으로 평가를 받을 거기 때문에, 이제 기간 조정 후에 이제 서서히 이제 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상으로 제가 올해 실적을 예상해 본 결과 밸류에이션적으로 목표가를 한 7만 4천 원 정도로 일단 네. 놨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7만 4천 원 정도로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좀 올라왔기 때문에 같이 현대엘리베이터를 같이 함께 하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스탑 라인을 좀 올리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수익 많이 났다가 또 시장이 어떤 돌발악재를 통해서 꺾일 경우 수익은 지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트레일링 스탑으로 중요한 자리가 65,000원 자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일링 스탑을 65,000원 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74,000원으로 해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콜마. 네. 한국콜마가 있는데 한국콜마 좀 많이 기대를 좀 어긋났어요. 한국콜마가 사실 이게 아모레퍼시픽을 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있었는데 그때 아모레퍼시픽을 못했던 이유가 이게 과연 개인 투자자분들 얼마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걱정이었잖아요. 잘 사실 것 같은데요. 그거 너무 비싸요, 근데. 한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액면분할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 분할 해줘야 돼요. 아모레퍼시픽 액면분 한 10번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아모레퍼시픽 대비해서 좀 많이 못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또 춘절이 지났기 때문에 이슈가 좀 지났습니다. 물론 춘절 때 이제 매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춘절 이슈가 조금 지났기 때문에 좀 상승 모멘텀은 좀 약화되지 않았나. 그리고 기관이 오늘 좀 매도로 돌아섰다는 점,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이 꼭 이제 차트상으로는 사실 주요 지지자리입니다. 주요 지지자리이기 때문에 네. 차트 잘 안 보이지만 주요 지지자리라는 거는 이제 대충 좀 확인이 되기 때문에 뭐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네, 들어올 종목이 들어오질 못해요. 이 한국콜마를 그래서 좀 제외하기로 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시청자분들 같이 함께 하셨다면 내일까지는 일단 한번 두고 보셔라라고 얘기는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내일 시초가에 좀 매도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이 이제 UIL인데, 예, UIL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좀 후회는 살짝 있습니다. 예, 어떤 후회를 하시나요? 네. 아모텍, 원래 아모텍과 UIL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모텍이 이번에 그 삼성전자 갤럭시 S6 때문에 이게 이슈를 확 받았어요. 네. 좀 그렇지만 UIL은 이제 견조하게 그 아모텍 같은 경우는 너무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큰 약간 그런 상태고요. UIL 같은 경우는 이제 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UIL의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계속 밑골을 달고 꼭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또 기관 수급이 최근 또 다시 또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실적이나 업종 대비해서는 아직 UIL은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네. UIL은 계속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CJ 프레시웨어인데 요거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뭐 두부 얘기 나와가지고 갑자기 네. 결론은 어떻게 났나요? CJ 프레시웨어 아직은 좀 그래도 예, 보유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좀 좀 이것저것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 포트폴리오 상에 좀 안정적인 약간 포트폴리오 너무 약간 다 공격적이고 약간 좀 그 해외 이슈에 민감한 수출주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CJ 프레시웨어가 균형을 잡아주는 예, 종목이다. 뭐 이렇게 뭐 회사 자체는 좋지만요. 예. 이거 네. 대상 빼고 대상 빼고 대상은 잘 뺐어요. 대상 뺐는데 급락했어요. 예. 아니 뭔가 좀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상당히 움직여야 좀 되는 거 뿌듯했는데 제가 종목을 제외한 것들 중에 좀 꺾인 종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참 종목 제외 타이밍도 상당히 좀 뛰어나지 않았나 제 스스로 꺾이지 않는 종목을 찾아오시면 안 돼요. 일단 CJ 프레시웨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외국인 수급들이 좀 또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좀 이제 여 부분 그 두부 이슈 나올 때 좀 급락했던 게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요. 한 선저가를 한 49,000원 정도로 좀 올려주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손저가 49,000원이면 매수가가 39,750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기 때문에요. 네, 짧은 손절로 좀 더 올려서 좀 종목을 좀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살짝 올렸고요. 이렇게 대응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리해보면은 현대 엘리베이터가 65,000원 트레일링 스탑을 걸고요. 목표가는 74,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CJ 프레시웨이는 손절가 49,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요. 제외된 종목은 한국콜마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단 한 개의 빈자리만 남았습니다. 그럼 새로운 종목들을 편입을 해봐야 할 텐데 어떤 종목들을 소개해 주실지 오늘은 한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치열할 것 같아요. 네. 그럼 김영철 팀장님부터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소개 부탁드립니다. 뭐 한 자리밖에 없다니까 왕자의 게임도 아니고 일단은 네. 종목을 한 종목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서도 이제 뭐 차바이오텍을 이제 뭐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종목을 한 종목이나 하면 두 종목을 이렇게 매수를 해서 사실 뭐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이제 포트폴리오를 꾸려가지고 이제 뭐 그 수익률을 내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고 그런 이제 컨셉에 맞춰서 봤을 때 사실 여기에 이제 그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조금 포트폴리오에 많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헬스케어 관련주를 가지고 왔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인바디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뭐 인바디 이 앞전부터 이제 그러니까 뭐 작년 한 해 상당히 이제 뭐 헬스케어 업종에서도 이제 핫했었던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그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이제 뭐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글로벌리하게 이제 체성분 쪽에 이제 상당히 이제 특화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사실 뭐 실적 이슈가 있어가지고 최근 주가가 조금 변동성이 커지긴 했었는데 올해에도 뭐 성장성은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신규 종목으로 인바디를 말씀해 주셨는데 고령화와 비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올해 또
좋은 실적 흐름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럼 인바디를 편입을 시킬지 다른 전문가분들과 토론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현석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뭐 인바디 뭐 좋은 기업이죠. 인바디 네. 좋은 기업인데 뭐 일단 오늘 김현철 팀장이 어떤 멘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많이 결여되지 않았나. 약간 오늘 굉장히 모시고 오신 것 침체돼 같아요. 있고 굉장히 인바디가 인바디 좀 예. 힘들으셔서 그런지. 마치 오늘 네. 좀 자신 없는 듯한 멘트 목소리를 좀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부분이 걸리기도 하고 사실 뭐 헬스케어 부분이 포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근데 네. 저도 헬스케어 쪽 갖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인바디가 사실 그동안에 좀 수급 상황이 괜찮았는데 지금 수급 상황을 보면은 사실 수급이 양 손바뀜이 좀 일어났죠. 조정이 새로운 나오면서 사람이 매수하고 네. 있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 기관 쪽에서 빠지면서 개인들은 이제 수급 상황으로 좀 돌아섰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 뭐 반등이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돌아서는 거는 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어떨까. 오른 관점에서는 뭐 지금 타이밍이 썩 좋지는 못하다. 지금 어쨌든 수급에 의해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기 네. 때문에 뭐 물론 뭐 업종이나 헬스케어 뭐 이런 부분들 다 좋지만은 수급을 지금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수급을 좀 보고 가면 지금 결국에는 지금 뭐 개인들 위주의 좀 뭐 수급 상황이기 때문에 제 종목이 수급을 대신 봐주시는 네, 여기에서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진입하기에는 좀 더 부담스럽다. 네. 네, 이렇게 또 좀 어떤 헬스케어주를 그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좀 수급은 이제 연기금 수급 별로 안 좋아요. 네.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인바디 같은 경우 진짜 밸류가 너무 높아요. 이게 한 제가 100% 성장한다고 가정해도 25배가 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성장이 뭐 내년에 뭐 한 5배 이상 성장하면 모를까. 좀 약간 저평가 받긴 좀 힘들 것 같고 차트상으로 뭐 차트 많이 보지는 않지만 좋아 보이지 않는 차트입니다. 일단 지금이 사야 될 자리입니다. 지금 뭐 약간 예. 좋아 보이진 않아서 인바디 근데 그 뒤에 종목이 뭔지 좀 약간 궁금해요. 제 종목이요? 저는 그것까지 들어보고 결정하는 걸로 할게요. 뭐 그 종목 제 종목 들어보시면 인바디는 뭐 아웃입니다. 그럼 인바디는 포트폴리오에서 뭐 제외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뭐 보유인가요? 다 들어보고 네.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바로 넘어가서 이현석 대표님 종목을 들어봐야겠네요, 그럼. 네, 뭐 그렇게 하시는 네.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제 종목은 이제 휴비츠라는 종목입니다. 아, 네. 역시나 또 헬스케어 관련 종목을 좀 준비했었는데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안 광학 사업 쪽의 어떤 기기들을 뭐 제조하는 업체로서 뭐 높은 기술력을 좀 요구하는 그런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 자체가 높은 산업이고 뭐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한 85% 정도는 지금 수출 비중으로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주요 4개국, 뭐 일본, 중국 등에서의 어떤 매출처를 다양하게 확보를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자회사의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주가는 아직 헬스케어 이쪽 업종, 특히나 헬스케어 장비 업종 쪽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평가를 지금 받고 있지 못한 그런 종목 중 아닌가. 물론 지금 헬스케어 업종들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인바디 같은 것처럼 메이톡스라든지 뭐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 상승 추세를 좀 보였었는데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어떤 뭐 자회사 이슈라든지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어떻게 보면은 바닥 따지기, 물량 소화 과정을 좀 마쳤다. 그래서 지금 주봉을 보시면은 한 1년간의 바닥에서 박스권 조정을 마쳤고 지금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월봉상에서도 지금 뭐 단기 상승 이후에 조정, 지금 상승 5파가 나오기 직전에 어떤 차트의 모습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뭐 지금 뭐 인바디보다는 수급 상황이 아직 많이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지금 뭐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실 겁니다. 연 4일 동안 지금 연휴가 끝난 이유죠. 24일부터 25일까지 연이어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양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여기에 아까 우리 김정일 팀장 얘기한 연기금이 위중하게 네.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추천은 인바디보다는 저의 휴비츠가 우리 회원들한테 더 이게 차트 물렸다 갈 것 같지 않아요? 네, 선정가는 있는데 너무 급등했어요, 이거. 고음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휴비츠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단기간의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죠. 16,000원대에서 지금 뭐 한 15% 정도 지금 뭐 주가가 상승을 한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누가 끌어올렸다는 개인들이 끌어올린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로 끌어올렸다는 거죠. 보시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여기에서 확인해보고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의료 정밀 좀 아닌 것 같아요. 헬스케어, 물론 헬스케어가 산업 트렌드로는 맞는데 지금은 아니지 않나. 그 두 분의 종목이 마음에 안 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오히려 차라리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뷰웍스나
지금 다른 거 보시면은 의료정 원래 대장주였어요. 헬스케어 대장주 비옥수 꺾였잖아요. JVM 별로 좋지 않고 그다음에 인트로도 이제 조금 살짝 고개 들고 있고 약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아직 트렌드적으로 전부 다 주목받고 이렇게 막 끌어올기엔 약간 좀 힘들지 않나. 저는 사실 헬스케어보다 약간 이쪽보다 바이오시밀러 쪽이 더 낫지 않나. 그러신 것 같은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그럼 바이오시밀러로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헬스케어 쪽은 잘 모르겠어요. 바텍이라든지 비옥스는 뭐 대장에서 내려간 지 한참 됐습니다, 사실은. 네, 한참 됐죠. 네, 사실은 네. 인바디가 어떤 대장 쪽의 성격으로 좀 많이 올랐었고, 사실 뭐, 진정한 헬스케어 대장은 사실 메디톡스였죠. 메디톡스 뭐 지금도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메디톡스는 뭐 헬스케어와 바이오, 뭐 양쪽에다 좀 뭐 버무리는 놈이라서. 뭐 오늘 주제는 헬스케어의 대장주는 누구인가 이걸 할 걸 그랬어요. 근데 밸류도 안 좋아요, 상당히. 밸류 나오면 또 저는 뭐, 굳이 뭐. 네, 별로 안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제가 차트도 좀 안 보지만 이게 차트가 저항대에 딱 있지 않나. 좀 며칠 두고 나중에 좀 봐도 좀 나쁘지 않나 슈비츠는. 이쪽에 장기이평, 네. 단기이평들이 아무것도 없는 저항이. 인바디에서 낫겠네요, 차라리. 사실 제가 근데 헬스케어 이야기를 한 거는 뭐 앞서 이제 그 서두에 인사를 드릴 때도 그랬지만 포트폴리오? 최근에 아니 포트폴리오도 그렇고요. 최근에 업종별 그러니까 코상 내에서 순환매가 워낙 빠르게 맞아요. 네, 이루어지고 보고 있기 있어요. 때문에 네. 최근에 안 움직인 업종이 그나마 헬스케어에서 한번 뭐 인바디가 요 정도 가격에서 탁 반등만 해주면 직전 고점까지는 뭐 무난하게 요즘 코스닥은 지금 슈비츠 얘기하고 계시는데. 코스닥은 예. 좀만 늦게 들어가면 바로 물려요. 예. 아 그래서 저는 예. 그 밑에 있는 거 들어가요. 예, 그렇게 그러려고요. 약간 그런 전략이 조금 더 좋긴 한데 그런 면에서 슈비츠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러면 아까 보류했던 인바디는 제외를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바이오시밀러. 아 들어보죠. 바이오시밀러라는데 들어보죠. 도대체 어느 그러면 종목을 최장님 종목까지 다 들어보고 다 같이 저는 결정하는 약간 걸로 포트폴리오 할까요?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한. 저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거예요. 네, 그럼 균형 팀장님 안 맞추는 종목부터 선수가 또 있으니까. 들어볼게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좀 한 건데. 네. 일단 뭐 제 종목 먼저 가나요? 근데? 네, 네, 말씀해주세요. 뭐 저는 안랩을 가져왔습니다. 네, 안랩인데 안랩이 저희가 보니까 없어요. 그 핀테크 관련주가 없어요. 안랩은 핀테크 관련주라기보다는 핀테크의 보안 관련주인데 최근 이 핀테크 이슈가 정말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세뱃돈을 핀테크 모바일 결제로 줬대요, 다. 몇 명만 준 거. 많이 어마어마해졌어요. 어마어마해져서 그 시장이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알리바바랑 그 텐센트랑 경쟁을 하는데 정말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번에. 10,000원 주면 춘절에- 1,000원 더 준다고. 네, 이번에 그런 건가요? 근데 이번에 상당히 그 치열하게 경쟁했었고,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핀테크에서 많이 뒤졌다. 중국은 벌써 저런 트렌드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혹시 주변에 세뱃돈 그 모바일 결제로 줬다는 사람 본 적 아니죠. 있나요? 현금으로 없죠? 받죠. 네, 또 현금으로 받을 받죠.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받았다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모바일에 늦었다. 다만 이거는 또 이런 약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많이 보편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보편화될 때 이때 이제 그 보안 솔루션에 대한 니즈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좀 안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안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 사업 부문이 전부 다 안정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는 추세고요. 물론 안랩이 현재 고평가 구간이긴 합니다. 좀 고평가 구간이긴 한데 그래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안랩이 조금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나머지 또 라운시큐어나 뭐 이스트소프트나 뭐 보안 관련주들이 있는데 그래도 대장주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좀 안정적이다. 조금 기관이 살짝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뭐 외국인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차트도 들어갔을 때 좀 기술적으로 좀 부담 없는 자리이지 않나 뭐 네. 그런 생각으로 해서 좀 가져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한 43,100원 정도 잡으면 좀 그렇게 큰 손절은 아니고 짧은 손절로 잡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갖고 와왔어요. 아 근데 이거 안랩 어제 윗꼬리 이거 넘길 수 있나요? 거래량 많이 네, 거래량 터지고 많이 나오긴 했어요. 흔히 말하는 피레침 차트인데 이거. 피레침이지만 오늘 흐름이 나쁘진 않았어요. 네, 오늘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오늘 나쁘지 않았고 밸류에이션적으로 좀 부담은 많이 없어요. 많이 네.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는 좀 있다고 그래가지고 밸류션이 막 그리고 1분 만에 바뀌는 건 알테오젠이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있는데 요건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주입니다. 상장한 네, 지가 좀 아까 얼마 안 됐는데 말씀하셨던, 예. 이 회사 참 특이합니다. 예. 바이오시밀러 연구 개발을 하는데 비용 부담을 전혀 드리지 않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예, 이유는 다른 해외 협력사들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예, 또 바이오베타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 물론 고평가 구간이긴 합니다만 저 오늘 전반적으로 고평가를 들고 왔어요. 근데 성장적인 측면에서 매력이 좀 있지 이건 않나. 수급도 없는데요. 네. 수급은 개인 수급 있죠. 근데 네. 알테오전의 그 성장세와 그 바이오시밀러가 각광받고 있다는 거 그런 점에서 좀 알테오젠의 성장성을 좀 평가해봤을 때는 좀 괜찮은 자리지 않나. 아, 근데 오늘 애매하네요. 네. 신의 한 두 종목을 가지고 나오신 게. 신의 한 승계. 한 종목이 네. 들어가야 네. 되는데 두 종목을 또 아니, 가지고 꼭 그런 건 오셨네요. 아니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슈비츠나 인바디보다는, 우리 핀테크 하나만 있죠, 핀테크. 핀테크 얘기 좀 핀테크 해보시죠. 하나 좀 있어야 될 것 아, 같아요. 네. 왜냐면, 핀테크가 없으면은, 우리가 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균형상으로 좀, 네. 예, 문제가 좀 헬스케어는 지금 헬스케어 중에 확실히 이슈받고 있는 종목이 없지 않나. 헬스케어로 이슈받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막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오르고 현재 그런 종목이 있다면은 제가 뭐 핀테크 헬스케어 종목 하나 뭐 2등주 하나 넣어도 상관없다 뭐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핀테크는 요즘에 좀 이슈니까. 근데 예. 그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줄기세포 쪽 하나하고 핀테크 가지고 나오셨는데 일단은 종목보다는 섹터로 간다고 하면은 핀테크 쪽이 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럼 안랩이 안랩도 뭐 네. 썩 좋은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거랑 뭐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수급이 괜찮지 않나요? 수급이 좀 수급이 괜찮죠. 지금 예. 알테오즈는 수급 좀 엉망이고 사실. 알테오는 네. 수급을 볼 수가 없죠. 네, 수급, 네. 뭐,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안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뭐, 테마성 종목에서 탈피를 한 게 한 2년 정도 됐고요, 사실. 네. 뭐 요새는 뭐 성장주다 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 뭐, 보안 관련해서는 사실 뭐, 유일하게 좀, 뭐, 숫자 나오는 회사죠, 안랩이. 네. 그렇기 때문에 안랩은 사실 뭐, 얘기 나오는 것도 좀 있고, 그 갤럭시 S6가 네. 그거 루프페이 통해서 아마 루프페이 통해서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카드 모바일 단말기에 딱 대면은 결제되는 터치까지 터치식 네, 한 2, 3년 접촉식. 동안만 아마 써먹으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안 쪽에서도 앞으로 뭐 삼성전자 갤럭시 S6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애플페이나 네. 이제 각종 페이들 이제 모바일 결제 시스템들이 막 난무할 때 결국은 보안이 생명이지 않나. 근데 나머지 보안 관련주도 좀 봐봤어요. 근데 접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실적이 접근할 수 되는 있는 게 회사가 없어가지고.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마 없어서. 예. 그럼 안랩이 안랩이 연기금이 네, 들어오는 조금 더 이유가 우호적인 의견이신 것 같은데 편입에 그렇게 동의하시는 우호적이진 건가요? 않죠. 전 종목 중에서 수급은 네. 일단은 제 수급은 깡패니까. 네. 수급은 제일 좋네요. 네.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이번에 뭐, 종목이 하나 좀 어떠신가요? 빠지셨고, 사실, 수급이나 뭐, 섹터로 봤을 때, 사실, 뭐, 핀테크 나쁘지 않네요. 다음 시간에 AS를 좀 짧게 하신다면 제가 안내를 아, 받는 거. 오늘 사실 저랑 종목 차이가 이번에 하나밖에 제일 나지 됐거든요. 않는데 시간은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휴비츠도 인바디, 휴비츠. 네, 인바디와 요거, 예. 휴비츠 네. 제외가 됐고요. 알테오젠도 제외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랩 하나만 안랩이 하나- 편입이 된 걸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편입될 종목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최종 포트폴리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에 편입이 되는 종목은 안랩입니다.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하고요. 손절가는 43,1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핀테크 관련 보안 솔루션 니즈가 증가하고 있고요. 고른 성장과 수급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포트폴리오가 든든하게 채워졌고요. 한 주간 또 어떤 화끈한 수익률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결정 포트폴리오였고요. 잠시 화면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격돌 투자 삼국지 오늘도 이렇게 유쾌하고 또 알차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세 분 전문가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 5시 20분 정도 늦게 찾아뵙게 될 텐데요. 목요일 오후 5시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